만약에 기름들이 1억을 사고 팔았다면 5만원의 세금이 추가가 됩니다.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은 이상합니다. 코스피는 오르고 있지만 내 주식은 빠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혼자 오르고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의 계좌도 빨갛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공부 말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삼성전자 팔지 마라. 매일매일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가가 매일매일 또 오르고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새롭고 짜릿합니다. 오늘 또 1일 1삼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전 신고가 쏟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노무라 증권의 뷰가 있었는데요. 노무라 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를 16만원으로 상향시켰고 슈퍼사이클이 최소 내년이 아닙니다.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최소요, 최소. 그리고 하이닉스도 목표가를 88만원을 제시했는데요. 내년도 반도체 이 강세가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잘 버텨보자고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주식거래 앞으로 12시간 될 수도. 지금 또 넥스트레이드까지 하면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거래소도 마찬가지 시간에 운영할 수 있다고 해요. 내년 1분기쯤에 정확하게 정해진다고 하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7시부터 7시 이러한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국장 살린다면서 증권거래세 인상.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국장을 살리기 위해서 서학개미를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정부는 이 와중에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인상을 하면서 약간은 엇박자 정책을 꺼내고 있죠. 물론 이거는 금투세 한다고 하면서 거래세를 낮춘 거라 다시 롤백하는 거야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지금 이 타이밍이 진짜 좋은데 딱 1년만 미루지 라는 생각은 조금 드네요. 어쨌든 내년부터 오르는 건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 얼마가 오르냐? 0.05%가 오릅니다. 지금은 0.15인데 0.2%가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기름들이 1억을 사고 팔았다면 5만원의 세금이 추가가 됩니다.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죠. 다음입니다. 서학개미 복귀 정책, 꼼수가 벌써 나왔다. 정부가 서학개미 복귀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준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에 꼼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의 의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내년 초 나오는 RIA라는 계좌가 등장할 겁니다. 그 계좌로 지금 들고 있는 미국 주식을 옮긴 다음에 거기서 매도하고 그 돈으로 한국 주식을 사면은 1인당 5천만원 매도액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해준다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수익률이 높다면 진짜 개꿀이다 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을 하는 제 지인한테 알려주고 이제 이것저것 계산해보니까 그냥 몇백만원, 진짜 몇백만원이 이득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목적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서학개미의 귀환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미장만 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란 미장을 다 하고 있었다면은 미장 주식을 한국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 5천만원 팔아서 한국 주식 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한국 주식 5천만원 들고 있으면은 그걸 매도한 다음에 미장으로 넘어가면은 세금 혜택만 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물론 이제 주식에 1억 이상 투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돌아오기만 해도 이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각에서 실효성 의문 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환율이 잡히니 항공주가 부활. 환율이 급격하게 잡혔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방향은 조금 더 봐야겠지만 그래도 환율이 잡히니까 항공주가 웃고 있다고 해요. 자, 항공주는 대표적인 환율에 흔들리는 기업입니다. 비행기를 대여하는데도 달러가 들고요. 그리고 기름을 사오는데도 달러를 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지만 환율이 떨어지니까 살짝 웃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환율이 좀 장기화 안정된다면 낮은 유가 지금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 해외여행 가는 부담도 좀 떨어지니까 한 명이라도 더 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힘입어 좋은 분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환율의 방향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애매하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AI 투자 어디 할까? 시장의 트렌드는 결국 AI죠. 올해는 AI에 대한 기대감과 거품 논란으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AI만 붙었다고 다 오르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여러 갈래로 나뉘어 투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뉘는데, 첫 번째는 비상장 스타터, 그리고 두 번째는 AI 지출 기업, 그리고 세 번째는 AI 인프라 기업,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요. 비상장 스타트업은 우리 관심 아니니까 제외하고,
AI 지출 기업이 뭐냐? 바로 아마존, 마소,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인프라 구축에 지금 현재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그 반면 AI 인프라 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엔비디아, 브로드컴,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수혜 기업으로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AI 지출 기업은 좀 애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차입을 통해 적극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들의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AI 지출 기업에 투자한다면 매출 증가가 비용 속도를 못 따라잡게 되고 그러면은 마진 압박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볼수록 정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AI가 언젠가 또 버블이 터진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일단 돈을 지금 현재 벌고 있는 반도체, 그러니까 돈을 실제로 벌고 있는 AI 인프라 기업,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인프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피지컬 AI도 관심 있게 봐야겠죠. 아니 길이 근데 올해도 이미 피지컬 AI 관련주가 올랐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오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산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자, 앞으로는 길에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차량 슬슬 많이 보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공장,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은 아파트 혹은 마트 등에서 발견될 로봇들도 많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양산이 시작되고 앞으로 가속화가 된다는 거 아마도 의심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 그때 당시 우리가 전기차를 생각하는 그때 아유 이게 돈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전기차 시대는 진짜 순식간에 다가온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뭐라고 있는데 내년 LG전자는 LG 클로이드를 보여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드디어 아틀라스를 실물 공개한다고 하죠. 또한 워낙 유명한 스팟 그리고 모베드 등 최첨단 기술도 CES에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로봇주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는 게 팩트입니다. 이제는 절대 싸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하지만 센싱, 자율주행 쪽은 다르겠죠. 이쪽에 돈이 몰리는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자템, 어차피 자율주행 템베거 이번에는 가능할지. 다음입니다. NRB 모듈러 정책 수혜가 기대. 올해 초였나요? 공모주로 만난 친구인 NRB. 그런데 정부의 모듈러 정책 수혜 기대감이 나온다는 리포트가 등장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모듈러 공법은 공기가 짧고 차지의 80%가 재활용이 가능해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NRB는 거기서 경쟁 우위인 기업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자, 왼쪽에 NRB의 주봉을 보면은 쭉 떨어지다가 이제는 좀 차트가 바뀐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아직까지 실적 성장세가 눈에 띄게 보이진 않는데요. 조금 더 실적을 확인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오크라 재건주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아무래퍼시픽 내년 실적 기대 주임. 그러고 보니까 올해 실적주로 올랐던 애들이 지금 좀 많이 쉬는 모습입니다. 화장품도 그렇고요, 음식료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아무래퍼시픽이 내년에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고 DB증권의 목표가 15만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 내년 아무래퍼시픽의 화장품은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매출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매출 효율이 낮은 설화수 매장을 축소할 계획이라 고정비 절감까지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자, 그나저나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설화수 명품 중에 명품 화장품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어쨌든 화장품도 최근 들어 많이 조정을 받았을 텐데요. 다시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한한령 해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엔터, 화장품, 게임 이 3종 세트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면 ETF로 접근하면 되겠죠. 다음입니다. 연체율이 높아요. 10월 기준 은행 연체율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신규로 발생한 연체 금액은 2.9조 원으로 전월비 4천억가량 늘어났으며 가계와 기업 모두 연체율이 올랐다고 해요. 가계는 0.42%로 전월말 대비 0.03 올랐고요. 주택담보 연체율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 최근 들어 뭔가 글로벌 증시, 그 다음에 금, 은 이런 것들이 다 오르고 있어서 뭔가 경기가 좋은 것 같지만 그런데 이제 이러한 소식을 볼 때마다 요즘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 않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입니다. 내년에도 감산.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철근 가격도 오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근 가격이 톤당 60만원 중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70만원 중반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지금 60만원이니까 그냥 만들어서 팔면 손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전기요금과 원료 가격도 상승의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철거업계 내년에도 대부분 감산하는 모습으로 내년에도 수요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감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철강 같은 경우도 시크리컬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100배 먹는 기업 고르는 법 기억나시죠?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영업이익률 한번 보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코로나 지났을 때 0.4에서 10% 뛰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겠죠?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 5.9, 3.08, 0.69까지 하락했고 올해는 다시 1.39로 오르고 내년엔 3.3, 내후년엔 3.9로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뭐 강하게 돌파하는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큰 수익을 얻기 위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서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좋아진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는 우리가 강한 비중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멀리서 지켜보자고요. 다음입니다. 테슬라 수동 문 열기가 힘들다. 자, 테슬라 차량의 특징은 이제 뭔가 매끄럽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미국 안전당국에서 테슬라의 수동 손잡이가 너무 숨겨져 있다며 비상 상황에서 탑승객의 탈출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차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이 안 열려서 이제 뒷문을 깨고 나온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오면서 뭐 대량 리콜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나왔다고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하는 게 끝이 아니라 물리적 설계를 바꿔야 되는 거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은 조금 나왔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대방어 말고 금방어. 자, 겨울이 되면은 방어를 찾으신 분들 많으시죠. 아마도 기리분들 오늘 저녁에는 방어에다가 이제 소주 한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찾아서인가요? 방어값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실제로 뭐 수요가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방어는 수온에 민감한 어류입니다. 하지만 여름부터 고수온이 지속되면서 양식장 방어들의 폐사가 늘어났고 자연산 어장도 여기 안 있고 계속 올라가면서 어획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노량진 방어 가격이 키로당 3.5만원으로 작년보다 150% 넘게 비싸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방어가 참치보다 비싸다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기온이 변한 거는 아마도 다들 느끼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SNS를 통해 방어를 찾는 20대, 30대가 많아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방어는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